자, 오늘 비트코인 빗썸에서 사고 터진 게 이게 확실하게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빗썸은 당시 46,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비트코인 자유머니 채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고요.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유튜버다라고 제가 이미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채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 채널을 구독을 하고 들어라, 괜찮은 방송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모르는 게 몰라서 이런 내용을 적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빗썸이 46,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 물량을, LP 물량을 대기 위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했는지 어떻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정상적인 거래소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LP 물량을 내가 대야 돼. 자, 유동성 물량을 내가 공급을 해줘야 되고, 거래소니까 내가 손실이 나도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LP 거래소, 그러니까 LP 물량을 수급을 대주는 거래소가 해야 될 윤리적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불법이지만 국가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걸 말하자면 이제 하나증권이다 그러면 하나증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왜? 그 거래소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증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어요. 왜? 내가 4만 개 코인을 들고 있으니 거래소에서, 자, 유동성 물량,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위에 매도 물량이 호가창이 다 비어버리잖아. 그러면 몇 개만 눌러도 그냥 우르륵 하고 막 급등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 과도하게 이 시장이,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급등락이 오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LP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몇 개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 있는지 어쩌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지만, 빗썸이 어떤 목적을 갖고 4만 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거래소면 LP 물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가창을 비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도 물량 하락하면 하락하는 것만큼 LP 물량을 여기에다가 내가 유동성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대기 창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대기 창이 너무 없으면 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니 거래소가 그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내 자본금으로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매수대기 물량을 거는 겁니다. 세계 흐름과 세계 거래소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금으로 여기에다가 매수 호가창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싸게 떨어지는 물량을 내가 호가창을 댔으면 우리가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내가 손실이 날 때가 있고 이익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LP 유동성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과도한 액션을, 어떤 사심을 갖고 부리면 이거는 작전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안 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약에 호가창을 조절했다 그러면 이건 100%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같이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건, 이건 그냥 정상적인 LP 물량을 대는 거래소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빗썸이 46,000개를 갖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잘못 전송이 그런데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의 손가락 한 번에 전산상으로 그 13배가 넘는 62만 개의 유령 코인이 1초 만에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요? 빗썸 장부에 숫자가 찍혔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숫자가 그렇게 찍혔다라고 해서 발행 한도인 2100만 개가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 늘어난 걸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본질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빗썸의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바뀐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빗썸이 46,000개의 코인을 들고 있었다. 들고 있었으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서 자, 이번에 경품잔치 하는 데에다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물량으로. 근데 가상의 숫자로 지금 찍어가지고 지금 넣어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이 방송이 올바른 거, 이게 그냥 숫자상이구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손가락 한 번에 전산상으로 그 13배가 넘는 62만 개의 유령 코인이 1초 만에 생성이 됐습니다. 자, 1초 만에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럼 합법입니까? 자, 정상적인 회사면, 정상적인 거래소면,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4만 몇 개 중에 자, 일반인들한테 2,000원씩 경품을 줬으니 내가 갖고 있는 4만 개의 코인 중에 그거를 갖다가 경품잔치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물량이 아니라 그냥 찍어가지고 줬다는 얘기잖아. 그럼 본질이 뭘까요? 빗썸 장부에 숫자가 찍혔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발행 한도인 2100만 개가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빗썸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바뀐 걸 뿐 실제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블록체인하고 왜 상관이 없어요?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에서도 자, 외부에서 코인이 내가 실질적으로 가짜 코인을 입금시키면 거래소에 입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거래소에서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뺐던 코인 바깥으로 빼려고 그러면은 자, 입금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서는, 거래소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래소가 없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동성 물량을 갖다가 LP 물량을 내가 4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빗썸이 갖고 있으니 빗썸이 비트코인을 내가 실질적으로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4만 개를 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4만 개 갖고 여기에다가 LP 물량을 내가 거래소니까 LP 물량을 내가 4만 개를 갖다가 투자한 돈으로 내가 매도를 쳐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매수를 하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소 LP 물량 유동성 물량을 공급하는 거래소가 해야 되는 정상적인 행위예요. 자,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증권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 이것도 심지어는 주가 조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특정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거래소가 앉아가지고 유동성 물량을 위에다가 매도 물량을 많이 던져놓고 밑에다가 막 찍어 눌러.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주가가 빠지네, 여기 매도 물량이 많네, 그러면 밑에다가 나는 싸게 팔아야지, 여기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호가창이 무너지는 것도 작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4만 개의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물량 뭐 때문에 보유한 겁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LP 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한 게 아니고 가상의 코인과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인정이 된 코인이 중간에 섞여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호가창을. 그죠? 그러면 이게 올바른 블록체인입니까?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거래소 안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만들어진 거라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자, 거래 때마다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 중앙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소 내에서 거래된 거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빠져나가는 물량만 블록체인에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사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상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인정받은 코인이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서버에다가 집어넣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없는 코인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유동성 물량을 LP 물량을 댄다라고 하는 이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자, 가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호가창을 장난질하면서 여태까지 거래를 시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왜? 이번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바른 블록체인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는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상장을 해보고 이게 전산상의 숫자가 이게 LP 물량을 유동성으로 되는 이 MD, 이걸 MD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창을 매일 상주를 해. 5명, 10명, 20명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자, 5명을 여기다가 배정을 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다가 1명을 두고 전문 담당자입니다. 너 여기서 꼬박 잠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명 상규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왜 호가창을 계속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명을 배치해. 너는 2시간 동안 두 눈 부릅뜨고 앉아가지고 비트코인만 봐. 그리고 호가창을 봅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비면 어떻게 해야 돼? 유동성 물량을 빨리빨리, 야, 이게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호가창이 비는지 안 비는지, 호가창이 잘못 움직이는지 너 여기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MD를 설정을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5명, 자, 테더의 5명, 솔라나의 5명, 질리카의 5명, 베라카인의 5명, 자, 이거 수백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지금 카이트, 자, 이 카이트에 5명 배치해. 야, 이거 호가창 무너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호가창 보고 매도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의의 숫자로 컴퓨터로 조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16만 9천 주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제3자가 이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15만 7천 주에서 5천 주 물량이 여기에 플러스가 됐는지, 그러면 나머지 15만 3천 주는 가상의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가상의 숫자, 거래소에서 만든 가상의 숫자, 이거를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한다니까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 하루 왼종일 여기서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너 꼬박 잠들었다가 이거 사고 터지면 쌍놈의 새끼 너 죽는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이거를, 자, 이렇게 각 코인마다 몇 명씩 몇 교대씩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거래소가 월급 주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입니다. 은행원이 전산 실수로 여러분 계좌에 100조 원을 입력했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니듯이, 자,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의 결함이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미숙일 뿐입니다. 자, 이걸 운영 미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계좌에 100조 원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10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가짜 코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사기지. 그죠? 자, 정상적인 거래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자, 빗썸이 4만 몇천 개를 갖고 있으니까 4만 몇천 개에서 여기 호가창을 매수 대기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LP 물량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수익을 날 때도 있고, 자, 이러면서 유동성 물량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동성 물량을 본인들 물량을 넣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가상으로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컴퓨터에 숫자로 찍어서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장난질 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매수 대기 물량 체결이 되잖아요. 자, 이 업비트나 빗썸은 실질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호가창이 막 10개씩 20개씩 비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거지하는 곳이다, 코인
세계 코인을 여기다가 설거지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거래소는 실질적으로 유동성 물량을 여기다가 댑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해외 거래소는요, 거의 7, 80%가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니까. 자, 230원이면 220원에 실질적으로 매수 물량을 걸어놓고 나머지는 이거 다 숫자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243원을 240원에 던져도 체결이 안 되고 던질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밑으로 쫙 하고 내려가, 호가창이. 그러면서 체결된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코인에 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가상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제 세태예요. 돌아가고 있는 실태가 이렇다고. 대한민국만 지금 설거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실질적으로 받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호가창 밑에다가 던져도 실질적으로 체결이 돼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거지하는 곳이다. 전 세계의 코인 시장의 돈을 설거지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입증이 된 건 뭐냐면, 조 원을 입력했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니듯이, 자,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의 결함이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미숙일 뿐입니다. 이걸 비트코인의 신뢰 문제로 연결하는 건 무식한 걸 인증하는 거거나 지능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자, 무식한 거를 이거에 대한 허점을 얘기하는 건 무식하거나 지능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분은 이 거래소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블록체인이면 가상 코인을 찍은 것까지 같이 거래가 되게끔 만드는 건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앞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썸이라는 데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니까 자, 비트코인도 4만 개를 들고 있어야 되고 도지코인도 수십억 개를 들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리플도 수십억 개를, 예를 들어서 수십억 개는 넘어 하더라도 1억 개, 2억 개 예를 들어 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XRP도 비썸이 여기서 유동성 물량을 넣어주고 내가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가에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 팔면서 내가 그 전에 하락장에서 손실이 난 걸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장에서 수익 실현을, 유동성 물량을 던지면서 정상적으로 세계거래소하고 똑같이 연동이 되게끔, 그래서 내가 1,500원, 1,600원에 내가 방어를 했어. 매도하면서 물량 빼앗겼던 물량, 내가 장부상으로 실제 내 돈이 까진 거야. 근데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해서 장이 좋아져서 올라와서 수익 실현을 해서 또이를 시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는 거야. 근데 블록체인 거래가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세이브를 해준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거래 안 하고 그냥 가상 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바깥으로 정상적으로 빠진 물량만 블록체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건 못 넘어 C8 뭐 앉아가지고 못 넘어 블록체인이 그따위야. 그러면 그런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런 거래로 만들어진 코인을 여러분들은 믿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이게 비싸면서 터진 게 뭐냐면, 유동성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게끔 호가창 세계거래소하고 같이 비슷하게, 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앉아가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자, 이번에 내란, 개헌 선포하느냐고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잖아요. 자, 그때, 자, 그렇게 세계거래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대한민국만 급락했잖아요. 자, 그렇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리플도 보유하고
도지코인도 보유를 하는 겁니다. 자, 보유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득이 날 때도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가면서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는 게 거래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기서 거래소에서 내가 일부러 주가를 조작을 해서 매도 물량을 이빠이 걸어놓고 주가를 하락시켜서 저가에 사서 이 호가창이 비었어.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건 맞아. 이게 전 세계에서가.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는 코인이 언제 오를지 언제 급락할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최대한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너희들이 보유한 코인으로만 거래를 해라. 그래서 유동성 물량, LP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고객한테 이번에 경품잔치로 보낸 돈이면 정상적인 회사면 내가 보유한 코인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유한 코인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임의로 찍어가지고 이번에 그게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비트코인 자유머니 이분의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비밀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갖다 한국의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니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사기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니듯이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의 결함이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미숙일 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운영 미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사기를 친 건데 이게 어떻게 운영 미숙이에요? 자, 운영 미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빗썸이 내가 4만 개밖에 없는데 60조를 찍어가지고 던졌잖아. 자, 4만 개, 내가 만약에 4만 개를 들고 있는데, 자, 내가 4만 개 중에 4만 개를 전부 다 입금시켰어. 내 실질적인 코인 갖고. 그러면은 이거는 운영 미숙이지. 실수한 거지. 내가 진짜 있는 코인 갖고 오버를 해가지고 준 거니까 2,000원어치를 줘야 되는데, 자, 4만 개 물량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거 실수지. 운영 미숙이죠. 맞습니다, 이건. 근데 없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 사기라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미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르는 무식한 놈들은 앉아가지고 이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나는 이분이 정말로 레퍼럴 알트코인 홍보 이거 파트너십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나는 물론 안 해요. 여기에는 광고가 없으니까. 근데 뭐 특정 코인 얘기는 뭐 할 겁니다. 이거는 100% 이거는 운영 미숙이 아닙니다. 이걸 비트코인의 신뢰 문제로 연결하는 건 무식한 걸 인증하는 거거나 지능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거나 지능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잘못됐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장의 비밀을 그 낱낱한 그 더러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 바보 입네 하는 거죠. 나 바보 입네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늘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소 장부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 거다. 두 번째, 거래소 장부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 거죠. 빗썸은 공지문을 통해서 고객 자산은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요, 그 장부가 얼마나 허망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검증 불가능한 장부인 거죠. 빗썸은 분기별 외부 회계 실사를 강조하는데 사고가 터지는 지금 이 순간 금고에 진짜 비트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대중이 알 길이 없죠. 자, 유령 코인이 유통이 됐습니다. 실제 코인이 없어도 거래소 전산의 숫자가 찍히면 그 안에서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오지급된 물량 중에서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면서 자,
유령 코인을 자 전산상의 숫자가 찍히면 그 안에서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엄청난 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록체인이 외부로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코인만이 외부로 빠져나갈 때 그때서부터 이게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주인이 홍길동이다 개똥이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거래가 돼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빗썸이 지금 거래된 거는 뭐고 가상으로 거래된 건 뭡니까? 가상으로 거래되겠고 호가창으로 이게 지금 숫자가 다 지금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가짜라는 이야기. 가짜로 거래가 된 거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분 실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5지급된 물량 중에서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면서 빗썸 내부에서 시세 폭락을 일으켰죠. 실물이 없는데 거래가 되는 장부상의 허구,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세 번째, 허구의 자산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챙겨야 할 교훈은 빗썸의 공지문 한 줄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5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다. 자, 5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다. 자, 없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은 정상이고 그리고 이 가상암호화폐 시장은 정상이다. 이게 굉장한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생돈 주고 샀고 진짜 코인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소에서는 가짜 코인을 만들어서 그냥 없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의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빗썸이 들고 있는 물량으로 자 6만 4천 개가 4만 몇천 개의 이 물량으로 LP 물량을 대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돈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3천 개면 3천 개, 만 개면 내 생돈이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LP 역할이고 이게 전부 다 LP 돈이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개미들이 끼니까 그 돈까지 포함이 된 건데 개미들 돈은 생돈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가짜 코인, 이 가짜 주문 물량은 공짜 돈이고 없는 돈이고 이러면서 호가창으로 거래가 되는 이게 정상적인 블록체인입니까?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가 왜 제가 사기인가, 이분의 얘기가 이게 무식하다 아니면 본인이 바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정상적인 이 비트코인의 그 백서의 내용이 뭡니까? 절대 도용 못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모방 못하는, 절대 누가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그게 거래소에서는 가짜를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거래가 되고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고 사고가 터질 수 있다. 그게 비트코인의 백서 내용입니까? 그게 비트코인의 백서 정신입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자고요. 이번에 빗썸에서 사고 터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자, 영원이 될 때까지 가짜 물량으로 주가를 갖다가 다 급락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시장을 폭락시켰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얘기대로 자, 오작동이 됐던 가짜 코인으로 해서 코인 거래소의 코인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어떤 거대한 세력이 그 돈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로 빼나가지 못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서 주가가 영원이 돼 가지고 개박살이 나게 돼 가지고 이 시장이 완전하게 똥바닥처럼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비트코인이 잘못이 아니야, 블록체인 잘못이 아니야, 이건 거래소에서 뭔가 오작동이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비트코인을, 이런 가상코인을, 비트코인 가짜를 찍어서 시장을 대폭락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누가, 특정 세력이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시장을, 미국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만약에 그런 특정 대형 거래소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서 대폭락을 시키고 계속 폭락이 되니까 세계 거래소도 같이 폭락이 되고, 그래가지고 매도 물량이 쌓여서 영원에서 매도 물량이 다 매도 물량으로 걸려버리면, 그러면 이건 비트코인 잘못이 아니고 블록체인 잘못이 아니야. 거래소에서 장난친 거야. 오작동이야. 그러니 이건 비트코인이 실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결과로는 빗썸이 없는 물량을 갖고, 자, 4만 몇천 개의 유동성 물량을 대기 위해서 거래소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그 물량으로 매도 물량을 조절하고 매수 물량을 조절하는 정상적인 LP 역할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분 얘기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챙겨야 할 교훈은 빗썸의 공지문 한 줄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5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이미 매도가 되면서 빗썸 내부에서 시세 폭락을 일으켰죠. 실물이 없는데, 자, 유령 코인이 유통이 됐습니다. 실제 코인이 없어도 거래소 전산의 숫자가 찍히면 그 안에서는 거래가, 분기별 외부 회계 실사를 강조하는데, 통해서 고객 자산은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요, 그 장부가 얼마나 허망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검증 불가능한 장부인 거죠. 빗썸은, 자,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